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심화 부분을 배울 건데, 학습지가 없는 친구들은 그 수학 B 온라인 클래스에 강좌 목록에 선생님 학습지 올려놓을게요. 참고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주피터 노트북을 켜고 데스크톱에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데스크톱에 들어가서 파이썬 3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 건데, 얘들아,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기억나야 돼. 라이브러리 우리 지금 불러오는 거 세 번째인데 이 정도는 기억나야 해요. 자, 우리가 오늘 쓸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올게요. import 판다스 spd 별명을 붙여주고 실행. 얘들아, 이 별표가 숫자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들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걸 해봤죠. 오늘은 엑셀 파일을 이쪽으로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sample1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이것도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예요. read excel, 엑셀을 읽겠습니다 하고요. 파일의 위치를 이렇게 적어줘요. 선생님은 sample1 엑셀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파일 위치에 대해서 쓰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제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 같은 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해주면 절대 경로가 무엇인지 상대 경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들아, 요 있잖아. 지금 원 표시 있지? 이 원 표시는 우리가 왜 따옴표 그때 이제 수행평가에서도 봤듯이 따옴표 표시할 때 원 표시하면 그 따옴표 표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명해주는 기능이 있었지. 근데 원 표시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띄어쓰기, 줄바꿈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 표시를 하고 줄바꿈을 하면 쭉 이어지게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header1은 얘들아 컬럼명이 있는 위치인 거야. 지금 엑셀 파일을 나중에 보면 알 건데 첫째 줄에 컬럼명이 있어요. 그래서 header1 그 다음에 skip부터는 뭐냐면 얘들아 마지막 두 줄은 skip부터 2는 마지막 두 줄은 생략하겠다는 의미예요. 생략하겠다는 의미고, 자, 그리고 skip부터 1이었으면 마지막 한 줄 생략하겠다는 의미였겠지?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려는 컬럼을 지정을 해줘야 돼. 이런 거 보면 지금 너무 복잡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걸 다 외워서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내가 리드 엑셀에다가 커서를 두고 Shift 탭을 하면요. 여기 설명이 다 있어. 뭐 시트 네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헤더는 무엇인지 네임스는 이 파라미터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글링 해보면 사실 다 나오는 거야. 나도 구글링 해보고 너네한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외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다. 그런 게 있었는데 기억을 하고 구글링을 해서 데이터를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럼 샘플1이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볼 건데요. 출력을 해볼게요. 샘플1이 무엇인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은 얘들아 열 자체가 6줄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간단한 건데, 만약에 데이터의 개수가 데이터 열의 개수가 어마어마한 경우에, 즉 6줄이 아니라 1000줄, 10,000줄인 경우에는 이 한 화면에 표시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쓰는 것들이 보통 위에 몇 줄만 출력해 주세요 하는 게 헤드예요. 헤드에 선생님이 숫자 3을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3줄만 나와. 반대로 꼬리줄, 과연 밑에도 그럴까?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테일 3을 넘겨주면 밑에 3줄이 나오는 거야. 4를 넘겨주면 위에 4줄, 밑에 테일에 4를 넘겨주면 밑에 4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info랑 describe 이해했었잖아요. 샘플 1의 info 한번 해볼게요. info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6개의 줄이 있고 3개의 컬럼, 국적 코드, 성별, 입국 객수라는 3개의 컬럼이 있고요. 각 컬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자료형, 마지막으로 데이터 용량까지 잘 설명해 주죠.
지금 보면 얘들아, 선생님이 만약에 샘플1의 describe를 넘기면 어떤 열에 대해서만 결과값이 나오겠니? 그렇지, 입국 객수에 대해서만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int, 정수형인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샘플1의 describe 하면요, 이게 입국 개수에 관한 이 집계표가 제시가 될 거예요. 됐어요? 자, 이 4번이 진짜 어려워. 데이터 필터링 하기. 이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데이터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 쫙 주어졌는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수업해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을 주는 거지. 자, 샘플 1에서 지금 보면 성별이 남성 또는 여성이 있어요. 나는 남성인 경우만 보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자, 오른쪽 화면 볼게요. 오른쪽 화면 보면 먼저 조건을 제시해줘야 돼. 컨디션이라는 조건에다가 자, 괄호 열고 샘플 1의 성별 컬럼이 만약에 같다면 남성과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거야. 남성과 같다. 자, 이런 조건을 선택해줬어. 자, 이런 조건을 줬더니 조건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왜 문제가 생겼죠? 아, 위가 컨디션이 아니라서. 자, 각 열에 대해서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값이 나오는 거야. 지금 보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즉, 남성인 행에 대해서는 true, 여성인 행에 대해서는 false를 제공해주는 거야. 그래서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샘플 1에 컨디션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적용해보니 해당하는 열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주고 내가 해당하는 열을 출력해낼 수 있는 거. 자, 만약에 조건이 2개인 경우 한번 볼게요. 조건이 2개인 경우. 자, 그러면 conditions. 이번에는 성별이 남자일 뿐만 아니라 입국 개수가 15,000명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성별이 남성인 뿐만 아니라 입국 개수가 15,000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조건 2개를 만족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샘플 1에서 성별이라는 컬럼이 남성이 될 때와 그 다음에 샘플 1에 입국 개수가 크거나 같아요. 15,000보다 15만이구나. 15만보다 크거나 같은 컨디션스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컨디션스를 한번 이번에는 컨디션스 출력 안 하고 바로 이 밑에 것처럼 샘플에다가 컨디션스를 적용해 볼게요. 컨디션스를 적용해 보면 뭐가 또 문제네. 샘플 1이었죠? 샘플 1의 컨디션스를 적용해 보면 해당하는 값만 열만 출력이 되겠죠. 자, 원래는 컨디션을 직접 출력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어, 사실은. 바로 내가 컨디션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데이터 필터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이 부분 잘 정리해 두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통합해 볼게. 얘들아, 데이터가 한 파일 안에 있으라는 법은 없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잖아. 그 데이터들을 필요한 것을 취합해서 한 파일로 통합해주고 싶은 거예요. 통합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데이터에서 국적 코드가 다른, 성별이 다른 하나의 데이터가 즉 밑으로 데이터가 추가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국적 코드, 성별, 입국 개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열이 추가될 수 있는 거지. 즉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행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내가 직접 행이랑 열을 직접 입력해서 추가해주는 방법 했었죠. 행 같은 경우에는 사전을 만들어서 어펜드해줬었고, 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름을 부여줘서 리스트로 넘겨줬었어.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파일 자체를
행으로 붙이던지 옆으로 붙이던지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merge, append라는 걸 배울 건데 append라는 건 얘들아 밑으로 붙이는 거야. 밑으로 행을 추가해주는 거였지.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전을 만들어서 밑으로 추가해주는 게 append였잖아요. 이번에는 옆에 열을 추가해주는 거. merge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 새로운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코드마스터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read excel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샘플, 이게 지금 상대 경로라는 건데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 안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코드마스터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코드마스터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아, 코드마스터는 보니까 국적 코드별로 국적명을 제공해주는 거네요. 지금 컨디션 샘플 1 자료를 보면 얘들아 국적 코드는 있지만 국적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기에다 붙임으로써 이 샘플 1 안에 A05, 01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A31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A18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새로운 열로 추가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걸 이용할 때 merge라는 걸 써요. 자, merge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코드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 그래도 다 구글링하면 나오는 거고 처음만 어렵지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한번 merge 한번 해볼게요. 자, 샘플1 새로 업데이트 되는 샘플1은 pd merge. 자, 왼쪽 자료 이름은 샘플1. 다음에 오른쪽 자료 이름은 내가 아까 불러온 코드마스터. 다음에 어떻게 붙일 거냐? 기준이 되는 파일을 붙여야 돼. 내가 샘플 1에다가 코드마스터, 즉 국적명을 붙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left인 거예요. 샘플 1인 거야. 그래서 how는 left라고 붙여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해, 얘들아. 붙여주는 기준이 되는 거는 똑같은 열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샘플 1에도 존재하고 코드마스터에도 존재하는 열이 국적 코드예요. 그래서 left 1 붙여주는 그 이음새를 찾는 거야. 왼쪽 자료에서는 국적 코드. 지금은 두 데이터 자체가 왼쪽 오른쪽 모두 열 이름이 똑같아서 상관없는데 내용 자체는 같은데 열 이름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국적 코드 이렇게 붙여볼게. 자, 여기까지 완성하고 샘플 1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1을 출력해보니 여기 보면 A01에 해당하는 국적, A31에 해당하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국적 코드라는 데이터 안에 A31이 없기 때문에 none이 나온 거야. 됐어? 그 다음에 A18에 해당하는 국적이 다 출력이 됐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 머지하는 방법, 열을 기준으로 머지하는 방법을 배워봤고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거는 append 함수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짓게 해볼게. 이번에는 궁금한 게 뭐냐면 얘들아 그러면 국적명을 기준으로 지금 국적 일본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잖아. 이 입국 객수의 총합이 궁금한 거야. 됐어? 중국의 입국 객수의 총합, 일본의 입국 객수의 총합, 즉 이 데이터, 수치 데이터를 집계하는 함수를 배워볼 건데 그게 바로 피봇 테이블이에요. 너네가 엑셀을 잘하면 피봇 테이블이 어떤 건지 알 텐데 피봇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자, 샘플 피봇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샘플 1에 대한 피봇을 할 거기 때문에 샘플 1의 피봇 테이블. 자, values에 넘겨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수치화할 열이 뭔데 나는 입국 개수를 더해주고 싶은 거지. 그 데이터의 종류, 즉 입국 개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는 뭐냐면 뭘 기준으로 할 건데
나는 국정명을 기준으로 입국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인덱스는 국정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gree function이라고 해서 agree function은 나는 뭘 할 거냐?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얘들아 pivot을 이용하면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개수를 셀 수도 있고, 합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아까 sum을 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sum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샘플 1 pivot을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출력을 해봤더니 국정명에 따른 입국 개수가 이렇게 합이 됐죠? 합이 출력이 됐죠. 자, 그러면 이 국정명에 따른 입국 개수를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시각화는 얘들아 좀 새로운, 물론 주어진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시각화를 할 수도 있어. 시각화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말고,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해볼까? 자, 지금 샘플 피벗에 그러면 클래스에 kinds pie 이렇게 넘겨주면, 잠깐만, kinds pie 샘플 피벗 plot pie shift 탭 한번 해볼게요. plot pie y는 입국 개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DF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거는 이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정확히 시각화를 엄밀하게 해주고 싶으면 우리는 보통 이 matplotlib pyplot 요 라이브러리 이용해요, 보통. 그래서 import pyplot, 얘도 근데 얘들아 구글링하면 다 나와 있어. 그냥 구경만 하세요. 하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자, PLT. 내가 별명은 PLT로 붙여줬죠. figure. 어떻게 하거냐? 출력하는 그래프 사이즈는요. 10에 5로 해주세요. 잠깐만. 10에 5로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저는 파이 함수를 출력하고 싶은데요. 파이 함수를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는요. 샘플 피봇의 입국 개수예요.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너네가 나중에 할 건데, 소수 몇 자짜리까지 그 수를 표현해 주세요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구글링 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PLT에 대한 속성을 다 정해주고 나면 보여주세요, show 해버리면 이렇게 수치화해서 잘 보여지게 돼요.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이터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sample pivot to excel 하고 파일 이름 result 결과를 주고요. 얘들아 엑셀로 보내면 엑셀 확장자를 써야 되고요. 뭐가 잘못됐니? sample pivot 엑셀 확장자를 써야 되고요. 내가 CSV 파일로 보내고 싶으면요. CSV 파일 확장자를 써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CSV 파일 하고요. result CSV 이렇게 하고 보내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복습을 해봤는데 지금 좀 복잡한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제일 첫 번째부터 뭘 했냐? 우리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왔어요. import pandas pd 불러오고요. 지난 시간과 달리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엑셀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는 read 엑셀에 대해서 Shift 탭을 누르면 어떤 데이터 파라미터가 있는지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은 간단하지만 큰 경우에는 헤드, 테일로 통해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개요적으로 info, describe를 하면 전체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디테일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운 첫 번째 중요한 사실, 데이터 필터링하기. 자,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컨디션이라는 조건에다가 이제 샘플1에 성별이라는 열이 남성인 경우만 추출하고 싶어요 라는 조건을 쓰고요.
이 컨디션을 샘플원에다가 추출해주면, 필터링해주면 남성에 해당하는 열만 추출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는 and, 얘들아 or도 가능해요. or이라는 연산자로도 연결해줄 수 있어요. 샘플 1이 성별이 남성, 그러니까 남성인 경우와 입국객 수가 15만이 넘어서는 조건의 데이터만 추출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샘플 1의 컨디션수를 추출하면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엔 데이터 통합하는 거, 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국정명을 추가해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피봇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계하는 거, 이 국정명에 따른 입국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것까지 해봤고, 마지막으로 matplotlib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PLT show로 시각화하는 것까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을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요. 복습 꼼꼼히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하세요.